안녕하세요. 박원복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원어민도 헷갈리는 표현 115가지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포르투갈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제가 가지게 되는 의문점들, 그 다음에 원어민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 싶은 것들, 평소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참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해서 어, 자료도 뒤져보고 서적도 보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원어민들도 헷갈려하는 표현이 약 한 1000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115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 선별 기준은 무엇인가 하니까 첫 번째로 어로라는 것은 우리가 고려할 점이 살아있는 유기체적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소개하는 표현들이 현재에서는 많이 문제시되고 있지만 이것이 바이러스처럼 어느 날 우세종이 되고 또 지배종이 되면 문법 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공식적으로 사전에 등록되는 단어나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가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런 표현들을 중심으로 골랐고요. 또 한 가지, 이미 말씀드렸지만 원어민도 헷갈리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뭔가 하니까 원어민들 뿐만 아니라 학자들에 따라서도 제가 지금 선별한 115가지 표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것은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걸 항상 고려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가 지금 소개하는 표현들이 문제시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원어민들도 답변이 각각인 표현들, 그렇지만 문법적으로 봤을 때 뭔가 석연치 않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문제시 되는 그런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소개하는 단어나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가급적 아직까지는 통용되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선별한 115가지 표현도 공식으로 인정이 돼서 사전에 등록되는 날이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제시 되는 표현들이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바이러스처럼 지배종이 되고 나중에 일상화되는, 감기로 일상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듯이 어느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강의가 유익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 1강의를 듣고 제2강의 듣고 제3강의 듣고 이런 순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한 시간대에 첫 번째 강의를 먼저 보든 세 번째 강의를 먼저 보든 편하게 여러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를 보죠. 첫 페이지에 일본어로 나온 문제가 헤페찌르 지아누란 표현입니다. 헤페찌르는 반복하다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아누는 뭡니까? 일, 해, 혹은 년, 그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를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대충 감을 잡으면,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아누는 뭔가 하니까, 예, 아누 레치브, 이거 이제 학습이란 단어에서 나온 형용사입니다. 아놀레지브 하면은 학년이라 뜻입니다. 학년. 예. 수업이 있고 강의가 진행되는 그 해를 아놀레지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해를 반복하다 해서 낙제하다란 말이 됩니다. 근데 과연 맞는 말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한번 볼까요? 네. 전자 지를 쓰는 대신에 우안으로 정관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질은 그 자체가 완벽한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반복하다. 그래서 그 해, 강의가 있는 그 해를 반복하다. 이 말은 곧 다시 한번 듣기 때문에 우리가 낙제하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반대말을 보면 그 해를 통과하다 할 때는
passare o ano. 그 해를 낭비하지 않고 통과했다. 그럴 때 passare o ano로 씁니다. 자, 여기서 지를 쓰는 이유는 이건 이탈리아 영향이라고 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이민자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다 합쳐서 약 3천만 명 가량의 사람이 브라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쓰는 이탈리아어하고 언어 접변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접촉을 해서 변하는 접변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게 때로는 이제 포르투갈, 브라질리언 포르투기스 그쪽으로 편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정확하게 포르투갈어로 낙제하다는 뜻은 repetir o ano가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Sua camisa está no avesso. 자, camisa는 보통 와이셔츠, 긴팔 티셔츠, 그걸 뜻합니다. 그리고 avesso란 말은 이제 뒤집어진 것, 뒤집어진 것, 그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너희 와이셔츠가 지금 뒤집힌 상태란 뜻입니다. 이스타 동사 쓰고 있으니까, 그죠? 상태를 뜻합니다. 근데 과연 누가 맞느냐 이 말이죠. 전치사 eng을 쓰는 게 맞느냐? 자, 답변을 볼까요? 네. eng을 쓰지 않고 전치사 por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Sua camisa está pelo avesso. 너 와이셔츠 뒤집어 입었어. 그 말이죠. 너 와이셔츠 뒤집어 있어. 뒤집어져 있어. 이 말입니다. 앞뒤가 바뀌어 있다. 이 말이죠. 간혹 가다가 전치사 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sua camisa está do avesso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sua camisa está pelo avesso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날 여러분 브라질 가보면 아직도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빠다리아, 빵집에 가면 300 gramas de presunto, por favor. presunto는 우리나라 말로 햄입니다. 햄. 근데 그라마가 이 성이 두 개입니다. 남성으로 쓰이면은 무게 단위인 gram을 뜻하고 여성으로 쓰이면은 잔디입니다. 잔디. 자, 지금 햄으로 만들어진 잔디를 뜻하는 게 아니죠. 당연하게. 300g 햄을 주세요. 그럴 때는 300 gramas de presunto라고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300 여성 형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라마란 단어는 남성으로 쓰이면 무게 단위를 뜻하고 여성으로 쓰이면 잔디를 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뒤에도 따로 나옵니다만 잔디 밟지 마세요. 뭘 쓰죠? 능 삐지 삐자르 동사의 명령형 나 그라마를 쓰죠. 그죠? 잔디 밟지 마세요. 여성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여성으로 쓰이면 잔디이기 때문에 햄 300g 무게 단위 얘기할 때는 300 gramas de presunto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브라질 사람들도 많이 틀려요. 예. 자, 네 번째를 볼까요? Nunca namorei com essa moça. 자, 나모라르 동사. 나모라르는 연애하다라는 뜻입니다. 사귀다, 연애하다. 나는 nunca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아가씨랑 연애한 적이 없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모라르는 우리나라 말로도 그녀랑 그 아가씨랑 연애해 본 적 없어. 우리나라도 마치 뭐뭐랑 할 때 꽁이 들어가는 것 같죠. 근데 포르투갈어에서는 나모라르는 원래 꽁을 필요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은 nunca namorei essa moça가 돼야 합니다. 그 아가씨랑 내 사귀어 본 적 전혀 없어.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나모라르는 꽁을 쓰지 않습니다. 나모라르 동사는. 역시 아마르 동사도 사랑하다. 그것도 전치사 쓰지 않죠. 그죠? 동사로 쓸 때. 자, 그 다음 5번.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deve a cores. 코르가 색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복수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색깔하고 TV가 나왔으니까 컬러 TV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답변은 정확히 뭘까요? 예, deve in colores. 컬러 TV가 deve a colores가 아니고 deve in colores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deve a colores는 뭐냐? 이것은 텔레비전 수상기 자체가 컬러란 뜻입니다. 그 의미가 없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컬러 TV는 화면 자체가 영상들이 컬러로 나오는 걸 뜻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deve in colores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흑백 TV가 있잖아, 그죠? 그럼 흑백 TV는 그러면 어떤 조치사 쓰냐? 당연하게 eng을 쓰고 있습니다. deve in preto e branco 이렇게 쓰죠. 이 흑백 TV죠. 그러니까 전체 eng을 쓰고 있습니다. 색깔 앞에.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eng을 써줘야 정확한 컬러 TV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수상기 자체가 컬러인 것을 원하지는 않죠. 뭐 하긴 원하는 사람 있겠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화면 자체가 컬러인 것은 deve en colores가 돼야 한다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6번째입니다. 자, 이것도 심심찮게 많이 틀립니다. Mais uma pessoa entraram no cinema. 자, mais 원래 초과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는 보통 이상이란 말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편한 대로 합시다. 일단 원래 여러분 초과란 단어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Mais uma pessoa entraram no cinema. 한 명이 초과해서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이라고 봅시다. 한 명 이상이 영화관에 들어왔다. 자, 이게 뭐가 잘못되느냐? 한 명 초과니까 당연히 두 명이지 않느냐. 그죠? 근데 포르투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이시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고 이 우마페소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mais uma pessoa entrou no cinéma가 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menos de duas pessoas, 두 명 미만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menos하고는 상관없이 봅니다. duas pessoas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entraram 복수가 되죠 하는 겁니다. no cinema 영화관에 들어왔다. 의미상은 그죠 단수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는 복수가 되줘야 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7번째 봅시다. Não existe lobisomens. 로브하고 오맹이 합쳐진 복합어죠, 그죠? 로브가 늑대지 않습니까? 오맹, 인간, 늑대 인간입니다. Não existe lobisomens, 복수형태가 된 겁니다. 자, 늑대 인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exist라고 동사는 3인칭 단수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포에서는 주어가 복수면 수적으로 봤을 때도 복수이고 그럴 때는 당연하게 동사도 주어의 수에 맞춰져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non existe 이래 쓰는 것은 틀린 겁니다. non existing lobisomens 그래 돼야 정상입니다. 아마 헷갈리는 것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베르 동사나 테르 동사 3인칭 단수 이것이 가끔 가다가 잘못 썼습니다만 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죠? 3인칭 단수로 쓸 때는 그런 있다라는 의미로 쓰인지 안 쓰인지 잘 봐야 한다 그래요. 잘 봐야 합니다. 자,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단수가 되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이지스지르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non existing 로비조맹스가 되줘야 합니다. 주어가 복수면 이지스지르는 예외 없이 주어의 수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8번 볼까요? Fazem 10 anos que casei e não me arrependo disso. 자, 무슨 말일까? 일반적으로 fazer 동사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오면 시간 표현이 오게 되면
뭐뭐 한지가 얼마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10년 된다는 뜻이죠. 그죠? 까지.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가자르 동사는 미까지가 됩니다. 영어에도 marry 하면은, 그죠? 결혼시키는 거죠. 내가 결혼하면 get married. 이렇게 쓰잖아. 그죠? 포도, 수동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기되면서 수주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결혼시켰다는 말로. 누구랑 결혼할 때는 공을 뒤에 붙여주고 이래 하죠. 그죠? 까지 하면 결혼시킨 것이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표현으로 내 결혼한 지 10년이 됐고, 이능미와 해밴드 지수. 그것에 대하여. 그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이펜데르 시, 지. 이것도 하나의 수거입니다. 아이펜데르 동사는 항상 이렇게 제기되면서 시를 쓰고, 여기 주어가 에오니까 미로 된 것이죠. 전체 지가 와줘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농면했기 때문에.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10년이 됐는데, 너 후회하지 않아.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됐을까? 자, 시간을 나타낼 때는 항상 단수 변화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파제르가. 이 단수입니다. 항상 단수가 돼줘야 돼요. 시제는 뭐, 그죠? 불안정 과거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될 수 있고. 근데 시간 표현을 해서 뭐뭐 한 지가 얼마 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3인칭 단수 변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조동사표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답은 5 days anos. 예. 어찌 보면 10년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주어 같죠. 이게 주어 같고 이게 복수가 되니까 아, 파쟁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파젤, 그 다음에 시간표 나오고 이래 나오면 항상 단수를 써준다. 뭐 한지가 얼마 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의미를 할 때. 그죠? 자, 조동사와도 마찬가지다. 뭐 예를 들면 아망이야. 내일이 내 결혼한 지 10년째야. 아망이야 vai fazer 10 anos. 내일 10년이 될 거야. 이래도 마찬가지. 의미상은 10년은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의미상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3인칭 단수 변화를 해야 한다.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제르 다음에 시간 나타내는 표현이 오게 되고, 그렇게 사용돼서 뭐뭐 한지가 얼마 되다라는 표현이 되게 되면은, 그때 파제르는 항상 3인칭 단수 변화를 하게 돼 있다. 이처럼 이르라고 하는 조동사가 와도 마찬가지. 보조동사가 와도 3인칭 단수 변화를 하게 돼 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Haviam poucos ingressos à venda. ingresso란 말은 입장권이죠. 그렇죠? 판매 중인 이 말입니다. 판매 중인 입장권인 작은 입장권이 있었다. 몇 개 안 되는 이 복수 형태로 쓰이면 수량을 나타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 중인 그 입장권이 거의 없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베르나, 그렇죠? 아베르나 테르 동사는 이게 영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되어리지 되어라 의미로 쓰일 때는 항상 3인칭 단수 변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había poucos ingressos à vend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앞에서 나왔던 existir existir 그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있다 없다로 쓸 때는 여기서는 existir은 이런 의미로 쓴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로 의미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항상 3인칭 단수 변화가 돼야 한다. 아벨 동사도 그렇고 때르 동사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이건데 만약 이지치를 앞에 나온 우리 배운 거 있죠, 그죠? 그 동사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에다가 아벨 동사 자리에다가 그럼 이거는 당연하게 변해야 합니다. 이지치형 이렇게
아비아가 불완전 과거로 썼기 때문에 이시지형 역시도 불완전 과거로 썼습니다. 표가 몇 장 안 남았대. 바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Deixa eu dormir sossegado. 자, 이걸 상당히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Deixa eu ver. 그래, deixa eu ver, deixa eu ver.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이제 let me see가 되겠죠, 그죠? let me see. 예. 이것은 우리가 주의할 점이 보세요. 만다르드라든가 fazer 사역동사죠, 그죠? 시키다. 그 다음에 보다, 듣다, 느끼다. 즉 사역동사 혹은 지각동사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오게 되면 이 다음에 목적격이 반드시 와줘야 하고 동사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역동사는 항상 그런 몫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시 에우베르가 아니고 대시 미베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원래 하이픈을 당연히 거줘야 합니다. 이때는 안 거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대시 미베르가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주격을 써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인 미를 써줘야 정확합니다. 나로 하여금 조용하게 잠자게 내버려둬. 나 좀 조용히 잠자게 내버려둬. 바로 이 표현입니다. 이때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다음에 올 때는 주격을 쓰는 게 아니고 목적격을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 목적 보호죠. 그죠? 이 미가 남자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 미가 만약 여자라면 소세가다가 돼야겠죠.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놨는데 만다랑 미피카기 나로 하여금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주어가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3인칭 복수를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했어. 나를 여기 있으라고 했어. 보면은 에우를 써서는 안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다음 이것도 사역동사죠. 그죠? 마찬가지로 뒤에 동사 원형이 올 때는 얘는 목적격 인칭되면서 쓰게 돼 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Uma guaraná bem gelada, por favor. guaraná가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청량 음료 중에 헤프리제란치. 청량 음료 전부 다 헤프리제란치라 하죠. 그죠? 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과라나 아로 끝나니까 남성으로 생각 안 하고 여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서 악센트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남성입니다. 예를 들면 카나다, 그죠? 카나다, 이 남성입니다. 과라나도 악센트가 있는 관계로 이것도 남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마에서는 안 되고 과라나 뱅젤라두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젤라두는 찬 이 말이죠. 원래 젤라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젤라르. 여기서 나온 단어가 또 젤루, 얼음이란 단어고요. 이제 얼리다, 뭐 시원하게 하다. 근데 원래 뭘 광각 얼게 하다, 얼리다라 말은 꽁젤라라를 씁니다. 꽁젤라라. 어쨌든. 그러니까 시원한, 아주 시원한. 여기서 뱅은 아주란 뜻이죠. 아주 시원한 과라나 하나 주세요. 그럴 때는 과라나 뱅 젤라도 por favor.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과라나는 여성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O ônibus passa na porta da casa. 자, 흔히 많이 들었습니다. 버스가 집 문을 지나간다. 이런 표현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버스 우리 집 앞에 지나가. 바로 이 표현을 포라면 뭐라 할 거냐. 브라질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O ônibus passa na porta da casa. 근데 원래 정상은 뭐냐? 예, 보면은
O ônibus passa a porta da casa입니다. 전치사 아를 쓰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perto da porta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를 쓸 경우. 예를 들면 앵은 말이죠. 이건 앵이잖아, 그죠? 앵을 쓰게 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집에 문으로 버스가 들어와. 집에 문을 통해서 문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 이상하죠. 그러니까 버스가 우리 집을 지나간다 할 때는 집 근처를 지나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체 R을 써줘야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일상 대화에는 그렇게도 안 써요, 잘. 위에처럼 이걸 상당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예. 예를 들면 SG 오니부스. 처음 브라질 가서 잘 모를 때, 그죠? 기사에게 물을 수 있겠죠. SG 오니부스 바사. 상파울 대학 지나가나요? 나 우스피. 이렇게 묻죠. 바사 나를 많이 씁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기서 알아서 한다는 거죠. 나는 어디에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죠? 들어가고 버스가 문에 들어간다는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스피 지나가나요?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전치사 아를 쓴다는 것. 그리고 이때 아는 근처란 뜻입니다. perto 자, 13번을 볼까요? O professor de português conhece muito bem o português. 포르투갈어 선생님이 포를 아주 잘 압니다. 이거 뭐 대본에 뭐 이해 다 되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 감 잡히나요? 네, 보세요. 포르투갈어를 가르치는 예를 들면 학과 과목의 선생이라든가 과목의 선생이라면 그때는 포르투갈어는 대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포 잘 안다고 할 때는 소문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언어는 포르투갈어에서는 언어를 가리키는 단어들 그것들은 학과명이라든가 과목명일 때만 대문자를 써줍니다. 영어하고 틀려요. 코리안 하면 대문자 쓰잖아요. 근데 포로에서는 학과명이거나 과목명이 아니면 전부 소문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꽁프라 도이스빵. 이거 정말 브라질 그 가게 가면 많이 듣는 편입니다. 빵 2개 사는 거죠. 빵을 2개 달라고. 도이스빵, por favor. 빵 2개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자, 이게 뭐가 문제냐? 잘 보세요. comprar dois pães. 왜냐하면은 빵이 하나가 아니잖아. 2개잖아. 그죠? 그럼 당연하게 이것도 복수로 바뀌어야죠. 근데 안 바꾸고 써버리는 경향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보편화되고 있어. 어느 정도는. 근데 정확하게는 수사가 복수면 이것도 당연히 뒤에 나온 거 단위도 복수가 돼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dois pães, por favor. 빵가게 가서 빵 2개 주세요 할 때는 dois pães, por favor. 이 비슷한 현상이 어디에 발생하는가? 또 커피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커피 2잔 주세요. dois café, por favor. 이래 얘기해 버리죠. 이것도 아닙니다. 커피 2잔 할 때는 dois cafés가 되죠 합니다. 아직도 상당수의 브라질 사람들은 이렇게 복수 형태를 씁니다. 근데 단수를 쓰는 경향도 제법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해가 잘 되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